삼삼정석은 이제는 누구나 두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흔하디 흔한 정석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바둑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정석인데요. 수순을 살펴보면 때이르게 이렇게 다섯 번째 수부터 삼삼을 파는 것을 인공지능이 추천해요. 그래서 프로들 대국에서 이렇게 삼삼 파는 대국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정석은 삼삼 정석을 아주 쉽게 두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2단 젖히는 변화와 늘어가는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나를자, 약간 어려워 보이죠? 나를자로 두어가는 수법 알려드릴게요. 나를자를 두었을 때 흙은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가장 알기 쉽게는 이곳을 치받아서 두는 겁니다. 치받았을 때 백도 막아야 되는데 이 선을 젖혀가고요. 네, 이 형태가 실전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그 선택은 아주 다양합니다. 일단 첫 번째 선택은 가만히 늘어서 받아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늘어서 두었을 때 승률이 물론 약간 발이 느리기 때문에 한 1%가량 떨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두더라도 전혀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두텁고 이제 흙을 살려주었지만 백은 두터운 세력을 차지해서 이게 정석이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락이에요. 여기서 이제 늘어주고 밀어갈 때 늘어주고 만약 초심자분들께서 정석을 보신다면 이렇게 그냥 두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변화를 그냥 추천해요. 이렇게 늘어도 되고 삼삼을 팔 때 반대편 막아도 괜찮습니다. 반대편 막아도 이렇게 치받아서 젖혀가면 늘어서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까지가 정석 수순의 일단락이에요. 이렇게 되고 나면 좌변이 굉장히 웅장해지죠. 목도리 어딘가에 두어가면 좌변을 벌렸을 때 세력이 형성됩니다. 두터운 모양, 상대의 큰 모양을 두렵기 때문에 누구나 갈라치기를 먼저 생각하죠. 갈라치기 방법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백돌이 좀 단단하고 두텁기 때문에 약간 가운데가 아니라 한 칸 들 가는 것이 정수예요. 만약 갈라치기를 한다면요. 정석 후에 이렇게 갈라치기를 들어가면 막상 백이 괜찮아요. 이렇게 손해본 것 같지만 전부 받아주어서 손해가 아닙니다. 전혀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인공지능은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의 승률이 근소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갈라치기 했을 때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준다면 이렇게 붙여서 늘었을 때 백도를 좀 눌러놓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나를자로 걸쳐가는 자세가 좋아요. 그러면 이제 선수로 백의 모양을 견지하고 또 좋은 자리 또 대득점의 자리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흑에게 주도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도 바둑은 이제 주도권 싸움인데요. 판을 짤 때 누가 주도하느냐, 선수를 많이 잡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수를 잡아서 아예 걸치거나 삼삼 파거나 추천하는데 갈라치기를 하면 그냥 이렇게 두는 거예요. 막는 방향 두 곳 모두 가능합니다. 뭐 똑같이 이렇게 두더라도요. 치받아서 젖혀서 정석대로 두어가면 전혀 나쁘지 않다는 거죠. 평범하게 늘어서 받아주더라도 전혀 나쁘지 않은 변화라는 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삼삼의 정석을 복잡하게 접근하지 마세요. 삼삼의 정석이 삼삼파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쉽게 둘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늘어서 두는 분들이 실제로 빈도로는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늘어두는 수가 수순이 6수밖에 안 돼요. 하지만 추후에 정석 이후의 변화에 있어서는 프로들조차도 어려워하는 정석이에요. 이 정석은 쉽지만 정석 후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자로 씌우고 상대방이 치받으면 이렇게 젖혀서 늘어서 그냥 평범하게 두어보시길 바랍니다. 승률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보면 하변이 백이 뭐 걸쳐가서 벌려가면 웅장해지기 때문에 뭔가 하변을 두고 싶잖아요. 근데 하변을 두면 인공지능은 오히려 백의 좀 승률이 약간 올라가는데요. 하변 벌리는 수가 2%가량 승률이 떨어집니다. 인공지능은 타겟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좌상기 한 번 더 파라고 해요. 그러면 또 백은 이제 새를 키우는 쪽으로 막아서 늘어두고 나를자로 달려서 정석을 전개하면 이곳을 변을 막아두면 좀 좌변에 아주 두터운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 젖혀 있는 곳이 바로 선수예요. 절대 선수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두터움의 이 젖힘의 자리가 또 백이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젖혀 이었을 때 또 받아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터운 모양으로 얼마든지 둘 수 있어요. 전혀 나쁘지 않아요.
보시면 여기까지 진행은 5대5로 호각이고요. 사람이 느끼기에는 상대방의 세력, 넓은 모양이 실제로 무섭습니다. 아마추어 분들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들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두텁게 그냥 받아서 두어보세요. 반대편 막아도 괜찮은데 저는 사실 이렇게 반대편 막아서 씌우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렇게 치받는 변화만 단편적으로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만약 이 선을 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붙이는 정석의 변화는 이미 수많은 프로들조차도 포기한 어려운 변화입니다. 여기서 젖혔을 때 이 변화가 아주 어려워요. 물론 이 변화도 나중에 강좌를 통해서 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선보여 드릴 텐데요. 끊는 방향도 이렇게 안쪽 끊는 수와 바깥쪽 끊는 수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있는 정석이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상대방이 이 선을 붙인다면 이때도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늘어서 받으세요. 승률이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교환이 있고 없고 차이인데 큰 차이는 없어요. 흑도 언젠가는 이곳을 두어야 되고 이곳을 아끼다가 백에게 역으로 이렇게 역으로 당할 수 있어요. 백도 역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좀 흑의 공도가 줄어들고 백이 좀 더 단단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흑도 언젠가는 이렇게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정석 진행 자체로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쪽을 늘어가는 건데요. 지금 이 수가 프로들 실전에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일단 나를자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쉽게 두려면 이렇게 두잖아요. 그럼 여기서 손 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알려드렸던 수법 중에 가장 쉬운 수가 그냥 늘어가는 거. 여기서 두 번째는 손 빼는 건데요. 손을 빼더라도 당장 크지 않다는 거죠. 흙이 이제 둘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아요. 돌들이 좀 많이 주변에 놓였을 때 이렇게 끊어서 두어가는 싸움이 좀 어렵긴 한데 지금은 그 하변 쪽에 흙돌이 전혀 없죠. 우하 쪽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게 되면 젖히고 호구 쳤을 때의 자리가 절대 선수라서 이런 곳이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자 씌우더라도 젖히고 이렇게 호구를 쳐서 얼마든지 백이 탈출하면서 또 흙에 건너붙이는 약점까지 노려보고 있어서 이 진행은 백이 만족입니다. 그래서 보통 둔다면은 단수를 쳐서 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백이 또 한 번의 귀중한 선수를 잡을 수 있어요. 대세점을 계속 연달아서 가게 되는 거고, 네, 이렇게 이제 손을 빼고 두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 형태 자체로 손 빼고 두셔도 됩니다. 물론 쉽게 둔다면 저는 이렇게 늘어서 두는 걸 추천해요.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여기서도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3-3으로 이제 최대한 발빠르게 두면서 막아가면 또다시 나를자로 씌우고요. 최대한 이제 상대도를 견제하면서 두라고 하는데 이 진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젖혀가게 되면 지금은 이제 젖혔을 때 변화 보여드릴게요. 늘어서 이렇게 받아주셔도 되지만 이선 젖히는 수가 또 아주 어려운데요. 여기서 지금은 젖히는 수가 굉장히 좋은 게 받아준다면 이렇게 끊어서 한 점을 사석으로 이용해서 두터움을 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 모양은 상당히 축소시켰죠. 물론 흙도 끊어서 반발을 할 수가 있는데 반발하면 이렇게 단수 쳐서 돌려가고 이 형태는 프로들 대국에서 많이 등장했었던 형태예요. 이렇게 두어갈 수 있는데 정석의 전개로 되었을 때 이 배석이 백이 괜찮다라는 거죠. 여기서 승률 알아보면 백이 53% 정도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모양이 워낙 웅장하기 때문에 이 두터움을 견제하기가 사람으로 좀 더 어렵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3-3 파는 수가 물론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가장 이제 최선의 수이기는 하지만 프로들도 상대 모양이 커지는 게 두려워서 갈라치기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전혀 손해가 아니라는 거. 또 주도권을 잡으려면 손을 빼서 대세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곳 다가서지 않아요. 왜냐면 붙여서 늘었을 때 모양이 좀 중복되고 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둔다면은 귀 쪽을 가고요. 흙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둔다면은 높게 벌리더라고요. 왜냐면 추후에 어깨를 짚어서 눌렸을 때 자세가 상당히 두텁거든요. 그래서 둔다면은 높게 나를자나 눈목자 정도로 가게 되는데 이제 받아주고 가고 발빠르게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3-3 정석 그 이후에 어떻게 판을 전개할 것이냐를 계획 짜셔야 돼요. 3-3 정석이 어렵다고 피하지 마시고 나를자를 두셔보시고요. 상대방이 만약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나보다 상수라면 이 선을 그냥 붙여 갈 수가 있겠는데 이때 만약 어려우시다면 그냥 늘어서 받아주시고요. 선수 잡으시려면 이렇게 왼편으로 늘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늘어도 자체로 흙은 늘어서 받는 게 정수예요. 그럼 또 귀중한 선수가 백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선수 잡아서 두는 것도 프로들 대국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날일자를 둬서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어려운 변화를 선택할래? 아니면 쉽게 둘래라고 물어보는데, 뭔가 쉽게 두려면 치받아서 젖혀가는데 이렇게 되면 당한 느낌이 약간 들거든요. 실제로 인공지능은 이 붙이는 수의 그 자리가 분루수밭자리, 뭐 수승률은 거의 비슷해요. 1%가량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만, 최선의 수를 굳이 둔다면은 이수이기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둔다면 쉽지만 당한 느낌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물론 다양한 선택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정말 쉽게 그냥 한번 이렇게 늘어서 두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늘어서 두게 되면 두터운 모양, 충분히 판을 넓게 짜 갈 수 있고요. 전투를 좋아하신다면 판을 두텁게 짜는 것이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3에서 팠을 때 우리가 필수로 알아야 할 변화 중에 하나인 날일자로 씌우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치받으면 막아가고, 젖힐 때 이제 첫 번째 손 빼는 선택, 두 번째 늘어서 받아주는 선택,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젖혀서 끊는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는 사실 중고급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초중급에선 좀 어렵지만 만약에 좀 간단한 변화 보여드리자면 단수 쳐서 한 점 잡는 거예요. 그러면 백도 호구를 치거나 이어서 지켜두고 일단락 되는 형태입니다. 물론 다른 변화들도 많은데 기회가 된다면 다시 제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3 정석 두었을 때 두텁게 모양 잡는 정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 흙이 이렇게 3-3을 판다면 그냥 늘어서 두텁게 한번 두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바둑퀸 채널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